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노후 생활의 의사이자 친구 박준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슬기로운 하루 만들어 가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밝고 유쾌하게 만들어 드린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 응원 하나가 제가 새벽까지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년째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계란, 두부로는 소용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놀라시죠. 물론 계란이나 두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근육 회복이나 체력 증진 효과를 내기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 2개, 두부 한 모를 먹어요. 근육 생기고 건강해지겠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조합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젊을 땐 20g으로 충분했던 단백질이 60대가 되면 40g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같은 계란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 가능한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란과 두부는 좋지만 흡수율이 100%는 아닙니다. 특히 위산이 줄어든 노년층에게는 더 그렇죠. 먹었는데도 근육이 안 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비싼 보충제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흡수시키는 도우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리고 충분한 위산이 함께 작용해야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만 먹기보다 계란에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단식한 몸은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그걸 즉시 재료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단백질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할 땐 흡수율이 높은 펩타이드 형태의 단백질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체내 활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무작정 늘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소화가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만 늘리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흡수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보다 위장을 먼저 회복하라. 진짜 체력의 시작은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는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는데 왜 나는 그대로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활성화되어야만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착각은 먹으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소화부터 흡수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위장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을 지나가 버리죠.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이 많다면 단백질 흡수는 이미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땐 우선 위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따뜻한 국물, 발효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바로 눕거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20분 정도는 앉아서 천천히 소화를 돕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가짜 단백질 효과입니다. 요즘은 단백질 음료, 단백질 바, 단백질 스낵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백질보다는 당분이 더 많습니다. 당이 들어간 단백질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만 그 순간만큼은 몸이 포만감을 느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먹은 양은 늘어도 실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늘지 않았고 체지방만 증가했어요. 분석해보니 그 쉐이크 한 잔에 당이 25g 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건 단백질이 아니라 달콤한 음료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은 단맛이 나면 이미 반은 손해보신 겁니다. 세 번째는 흡수 방해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특정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커피를 식사 직후 마시는 습관, 저녁에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알코올은 간의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걸 근육으로 바꿀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셨습니다. 식단만 보면 완벽했죠. 그런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그분은 늘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커피 한 잔이 위산을 억제해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렸던 겁니다. 커피를 식사 후 1시간 뒤로 미루고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더니 한 달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단백질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자극이지 재료가 아닙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 단백질 없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벽돌만 쌓아두어도 집이 자동으로 완성되진 않죠. 운동이 그 벽돌을 제자리에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운동은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챙기라는 겁니다. 운동 전 탄수화물은 연료 역할을 하고 운동 후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복구시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후 바로 밥 먹기 부담스러워서 그냥 쉐이크로 때워요. 물론 그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쉐이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후 쉐이크를 마신 뒤 바나나나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그 단백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약하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경우에는 단백질이 들어와도 그걸 재료로 쓰지 못합니다. 이럴 땐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분은 하루 3끼를 아주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했고 운동도 매일 하셨죠. 그런데도 근육이 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높았고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분은 단백질은 먹었지만 호르몬이 일을 하지 않아 근육이 자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진짜 비결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 보다 그 단백질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입니다. 흡수, 호르몬, 수면, 그리고 위장의 건강. 이 4가지가 맞물려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4가지 조건, 즉 몸의 내부 환경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위산, 간,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바로 근육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힘으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핵심 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장, 간, 수면, 그리고 호르몬입니다. 먼저 위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지만 몸은 위장에서부터 받아들입니다. 위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냥 흘러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위산이 줄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감소합니다. 그럼 음식이 덩어리째 남아 소화가 되지 않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아집니다. 이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부담으로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권합니다. 위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식사할 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온도가 극단적이면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집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먹을 때는 꼭 씹는 시간을 늘리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위에 신호를 보내 위산과 효소를 분비시킵니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위에서 분해된 단백질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이 그걸 재가공해 근육이나 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간이 피로하거나 지방이 많으면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쌓이고 피로물질이 생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보다 간의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늘리면서 동시에 기름진 고기나 술도 함께 드십니다. 그럼 간은 단백질보다 지방을 먼저 처리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밀려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늘릴 땐 반드시 알코올을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을 쉬게 해줘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갈 여유가 생기니까요. 간 건강을 회복하려면 첫째, 단 음식을 줄이고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셋째, 매일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간의 피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밤엔 간이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당분이 간의 회복을 방해하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과 수면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진 12시간 사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킵니다. 즉, 낮에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수면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수면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진다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위장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리듬을 맞춰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려면 호르몬이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핵심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60대 이후 호르몬 감소로 인해 근육이 급격히 줄고 피로감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20분의 햇빛,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수면 패턴,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해 호르몬 분비를 돕고,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면 시간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분에게 별다른 약을 드린 건 아닙니다. 대신 매일 아침 20분씩 햇빛을 쬐고 저녁 10시 전에 취침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의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호르몬은 약보다 생활이 먼저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위장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간은 그걸 처리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면은 근육으로 바꾸는 시간을 주고 호르몬은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편해야 단백질이 일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소화, 해독, 회복, 그리고 리듬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몸이 제 리듬을 되찾을 때 그제야 단백질은 진짜 근육으로 바뀝니다. 단백질은 혼자 힘으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장, 간, 수면, 그리고 호르몬입니다. 먼저 위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지만 몸은 위장에서부터 받아들입니다. 위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냥 흘러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위산이 줄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감소합니다. 그럼 음식이 덩어리째 남아 소화가 되지 않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아집니다. 이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부담으로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권합니다. 위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식사할 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온도가 극단적이면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집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먹을 때는 꼭 씹는 시간을 늘리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위에 신호를 보내 위산과 효소를 분비시킵니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위에서 분해된 단백질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이 그걸 재가공해 근육이나 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간이 피로하거나 지방이 많으면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쌓이고 피로물질이 생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보다 간의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늘리면서 동시에 기름진 고기나 술도 함께 드십니다. 그럼 간은 단백질보다 지방을 먼저 처리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밀려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늘릴 땐 반드시 알코올을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을 쉬게 해줘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갈 여유가 생기니까요. 간 건강을 회복하려면 첫째, 단 음식을 줄이고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셋째, 매일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간의 피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밤엔 간이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당분이 간의 회복을 방해하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과 수면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진 12시간 사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킵니다. 즉, 낮에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수면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수면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진다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카페인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위장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리듬을 맞춰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호르몬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려면 호르몬이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핵심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3가지가 모두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60대 이후. 호르몬 감소로 인해 근육이 급격히 줄고 피로감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20분의 햇빛,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수면 패턴.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해 호르몬 분비를 돕고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면 시간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죠.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분에게 별다른 약을 드린 건 아닙니다. 대신 매일 아침 20분씩 햇빛을 쬐고 저녁 10시 전에 취침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의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호르몬은 약보다 생활이 먼저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위장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간은 그걸 처리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면은 근육으로 바꾸는 시간을 주고 호르몬은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편해야 단백질이 일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소화, 해독, 회복, 그리고 리듬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몸이 제 리듬을 되찾을 때 그제야 단백질은 진짜 근육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도 그걸 써내려가는 하루의 리듬이 없으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엔 몸을 깨우고 점심엔 리듬을 이어가며 저녁엔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루틴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순환을 되살리는 삶의 구조입니다. 아침에 찬물 한 잔, 햇빛 아래에서의 10분 산책, 점심 뒤 5분의 걸음, 저녁에 조용한 스트레칭. 이 평범한 행동들이 하루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저는 이걸 하루의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쌓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몸의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하려고 해도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짧은 멈춤이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덜 피곤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두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의욕은 모두 뇌의 단백질 회로에서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이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수록 더 쉬어야 합니다.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 순간 산소가 들어가고 뇌의 회로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뇌의 단백질이 회복되는 의학적 시간입니다. 걷기, 햇빛, 숙면, 그리고 감사. 이 4가지가 뇌의 영양소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달걀보다 더 강력한 생각의 단백질이죠. 그리고 환경이 회복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답답한 방에선 마음이 가라앉고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선 몸이 깨어납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세요. 좋은 공기는 세포의 산소이자 마음의 약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시간을 나누세요. 사람의 온기는 단백질보다 빠르게 회복을 일으킵니다. 70대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플 땐 약보다 친구가 낫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은 이미 건강했습니다. 관계가 근육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단백질, 운동,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음식이 돌고 공기가 돌고 마음이 돌아야 몸이 제 역할을 합니다. 늙지 않는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는 몸, 다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하루.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일의 근육이 되고 다시 젊어지는 힘이 됩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